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메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한국 분들이 1개월 동안에 순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그 다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지금 아이런 있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2배짜리 있죠. 이런 거 비트마인 2배짜리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타 있고 또 비트마인이 있다. 자, 비트마인 안에 원래 일단 지금 레버리지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2배까지 하게 되면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이 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는 분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자 해서 들어가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배짜리 들어가서 빠질 때마다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 2배짜리는 조금은 좀 위험하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발표 후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어떤 식의 가격을 일단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별 5개짜리입니다. 거기다가 별 5개짜리가 지금 이제 바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900불에서 810불로 좀 떨어뜨렸다. 자, 그 다음 보실 스티플 같은 경우도 900불에서 875불, 제프리스도 마찬가지로 950불에서 910불, 근데 다 바이죠. 바이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CD도 마찬가지로 915불에서 850불, 미츠오가 925불에서 815불, 그다음 875불에서 800불, 그리고 JP모건이 가장 좀 적게 주고 있고, 그다음 RBC 캐피탈 역시나 840에서 810불, 루스 마찬가지로 835불에서 945불, 그다음 BMO 캐피탈은 그대로 710불. 자, BMO 캐피탈만 거의 홀드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바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클레이는 810불에서 770불,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 등급 주고 있죠. 그 번스타인도 900에서 870불, 그 다음 웨트푸시는 920불 그대로, 그 다음 UBS는 900에서 915불 도래 올렸고, 자, 그 다음 K뱅스는 905불에서 875불, 오버건스탠이 850불에서 820불, 웰스파고 837불에서 802불로서 일단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메타의 지금 하락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2025년도에 현재 총 지출이 있죠. 지출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160억 달러에서 한 1180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기존 정방치가 1140억에서 1180억, 이거보다도 지금 끝단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상향이 조정됐다는 것들, 즉 비용의 상향이 조정됐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에서 한 24%의 성장률을 반영한 것인데, 특별히 또 금융리스 원금 상황을 포함해서도 2025년도의 자본 지출이 기존 전망치가 660억에서 720억인데 700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끝단이 다 지금 660억에서 700억 달러로 다 상향 조정되고 있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거기다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출도 많이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2026년도엔 자본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총 지출은 훨씬 더 빠른 백불률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출보다도 이익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 자, 수잔이 CF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서 AI 모델과 제품 개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덕분에 향후 몇 년 동안의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프라의 역량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프라 역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란지 이걸 위해서 이것들이 더 필요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망치를 바라보는 지금 여러 가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으니까 주가가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잔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내년을 위한 용량 계획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타사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내년에 캐펙스라든지 비용 계획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특별히 캐펙스 증가율이 2025년도보다 2020년도에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총 지출은 2025년도보다 훨씬 빠른 비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증가분은 주로 클라우드 비용의 증가라든지 감가상각을 포함한 그런 인프라 비용에서 주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300억 달러 모금을 할 계획에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로직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메타의 투자 의견을 갖다가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철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주가 폭락 이후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적절하게 반영은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AI 초지능 사업부에 대한 회사의 상당한 투자가 2021년도 2년도에 메타버스 지출과 유사하다.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펜하이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AI 실행에 힘입어서 메타의 매출의 성장을 칭찬했지만은 회사가 투자 규모 확대를 경고한 후에는 메타버스 시절을 또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매출의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광고 누출이었지만은 가격의 상승 또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유로 메시지 매출 성장이 여전히 높지만은 좀 미미하지 않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는 했지만은 주가를 한 30달러 정도 하향 조정한 1870달러로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메타에 대해서 긍정적 정말을 유지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더 빠른 매출의 성장과 프리캐시프로 이런 것들이 달성하는 한은 아무래도 메타가 투자할 자격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번에 실적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는 광고 추천 수익과 사용자 증가 참여 이런 것들의 확대가 AI 개선에 힘입어서 강력한 광고 점유율의 상승을 반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은 안 나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수로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5달러 하향 조정한 875달러로 나타내겠다. 자, 앞서서 봤던 사람들은 자, 아무래도 2021년도, 2022년도와 더불어서 메타버스를 갖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투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매출의 증가가 AI 개선에 힘입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한 로직들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5샌들러 한번 보시게 되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실적이. 자, 2016년도 비용 전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 사람도 매수 기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내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프리캐시프로는 아무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캐펙스가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지금 GM이라든지 레디스 이런 같은 광고 모델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하면서 목표가는 다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잘 나타내고 있는데 2026년도 EPS 성장 전망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전년 대비 프리캐시프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메타의 주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메타가 방대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향후 2년 동안의 컨텐츠 제작의 도구를 포함한 매력적인 AI 제품을 통합할 기회를 바탕으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 관련의 악재는 현재 주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LMM,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조구에서 제품의 총매조가 2020년도 참여도와 매출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지금은 조금은 하락이 되겠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충분히 반등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약간의 예를 들면 하향 조정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만약에 큰 폭으로 내려간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빨간 거 있죠. 그는 프리캐시프로입니다. 프리캐시프로는 우리가 손에서 다 떼고 내 주머니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남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뭐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런 거 다 떼고, 그래서 그때에 지금 이제 자본 지출은 녹색이죠. 그것이 마이너스 7256 정도 되고 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프리캐시가 42,000이니까 훨씬 더 지금 캐펙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2026년도 보시게 되면 더 많이 지금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만 6천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만 7천 정도의 지금 이제 프리캐시프로가 되고 있다. 202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8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반면에 캐시프로는 조금은 올라가고 있고 2027년도, 자, 그 다음에 2028년도 되면은 아무래도 6만 5천 정도의 프리캐시프로,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12만 7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2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7년도, 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캐펙스 증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면서 자, 2020년도가 가장 일단 적게 프리캐시프로가 지금 이제 쪼매내지겠죠. 아무래도 축소됐다가 그 다음부터 일단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를 갖다가 반영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반영이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그 차트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프리 캐시프로 보셨죠. 그 다음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보셨고, 파란 거하고 지금 이제 빨간 거 봤는데, 요 초록색 있죠. 그것이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보라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캐펙스가 아까 7만 정도 되고 있었죠. 마이너스 7만.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10만 8천 정도 일단은 이제 캐시프로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한 3만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있죠. 3만 8천 정도가. 그래서 프리 캐시프로가 한 요 정도 빼주게 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8천 정도가 일단 이제 벌고 있고, 자, 거기다가 10만 6천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자, 비용보다도 버는 돈이 많죠. 물론 약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자, 그 다음 2027년도면은 15만 3천 벌고 있고, 나가는 돈은 11만 8천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게 2018년도 되면 18만 4천에다가 12만 6천이니까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나죠. 자, 그로 인해서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약간씩의 지금 프리 캐시프로도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프리 캐시프로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가 있지 않냐. 그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의 매출이라든지 EPS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시게 되면 2025년도 있죠. 이때는 또 매출의 증가는 21%인데 EPS는 2%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6년도 보면은 21% EPS의 성장,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이 17.56%, 그 다음 2027년도 되면 15%, 11%, 그 다음에 2028년도에 좀 많이 꺾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2027년도 지금 이제 상반기라든지 2026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 아니면은 중반기 이상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 그럴 때 사셔서 좀 길게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포월드 기준으로 해서 P 레이쇼 있죠. 요걸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M6를 다 비교해 놓은 건데, 자, 그걸 보시게 되면 메타가 한 22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소가 31배수, 그다음 구글이 27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5배수, 그 다음에 아마존이 32배수, 그 다음에 애플이 34배수, 자, 거기다가 한 35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평균가 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구글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메타가 한 22배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2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자, 일단 조금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약간의 지금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20배수라든지 그 근처라든지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5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을 본다 하더라도 좀 올라갈 폭이 좀 있겠죠. 그래서 한 16%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지금 차트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내려오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단 내려올 때, 빠질 때, 자, 빠질 때 담아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왔다 해서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차츰차츰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라인 때 있죠. 갭으로 떴던 라인 때, 자, 그 라인 때가 중요하다. 200일선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세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다.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때 일어났을 때 요때 있죠. 그래서 갭으로 뛰었던 자리, 자, 요 라인 때입니다. 그래서 갭으로 뛰었던 라인 때가 요 라인 때, 즉 말해서 620불 때까지도 한번은 볼 수 있어야 된다. 내려오는 폭이 있어서 지금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내려왔던 거 있죠. 요 갭을 갖다 요 갭으로 일단 내려가면서 같이 마주보기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려면은 장대 양봉이라든지 또 다른 갭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다음 실적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 때까지 한번 보시고, 내려오는 라인 때가 622불 때 아니면 620불 때까지는 한번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올라갔던 폭이 이제부터는 추세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폭이 좀 꺾이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죠. 뜨리봉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꺾여 있던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시간과 기간 조정에 조금씩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20불만 강하게 깨고 내려온다.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장이 흘러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